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이번 영상을 통해서 비아메디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저는 차보람 요한 신부라고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잉글랜드 종교개혁의 초기 역사에 대한 논의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비아메디아에 대한 관심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사실 비아메디아라고 하는 표현은 가장 분명한 성공의 특징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런 용어죠. 비아메디아는 중간의 길, 특별히 가톨릭과 개신교 양 극단을 지향하고 그 중간의 길을 걸어가는 교회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성공의 정체성을 표현해주는 용어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비아메디아라고 하는 표현은 다른 표현으로는 또 개혁된 가톨릭 교회라고 하는 표현으로도 우리에게 익숙하죠. 이 비아메디아에 대해서도 사실 앞서 설명해 드린 것과 같은 일종의 어떤 표준적인 이론과 또 수정된 이론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볼 텐데요. 표준적인 이론이란 이 비아메디아, 개혁된 가톨릭이라고 하는 표현이 잉글랜드 성공의 종교개혁이 시작되던 바로 그 처음부터 존재했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잉글랜드 종교개혁은 처음부터 그 시작부터 로마 가톨릭 교회와 종교개혁 교회의 중간을 걷는 것으로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 표준 이론입니다. 수정 이론이라고 한다면 종교개혁은 사실 처음에는 잉글랜드 교회가 종교개혁 교회로서의 면모가 훨씬 더 강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17세기에 들어와서 특별히 영국의 왕정이 복고된 이후에 고교회주의가 등장하고 또 이 17세기에 등장한 고교회주의를 19세기에 앵글로 카톨릭이 부흥하면서 잉글랜드 교회를 가톨릭과 개신교의 비아메디아로 보는 관점이 형성되었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17세기의 고교회주의자들이라고 한다면 윌리엄 로드를 따르는 로드주의자를 말을 할 수가 있겠고 19세기의 앵글로 카톨릭이라고 한다면 옥스포드 운동의 주창자였던 특별히 그 중에서도 존 헨리 뉴먼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 17세기의 고교회주의자 그리고 19세기의 앵글로 카톨릭들이 성공회를 이해한 방식이 바로 비아메디아라고 하는 것이죠. 반면 이 수정 이론에서는 초기 잉글랜드 종교개혁은 가톨릭과 개신교의 비아메디아라기보다는 종교개혁 교회들 사이의 비아메디아였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캔터베리는 로마와 제네바의 사이에 있다라기보다는 제네바와 취리히 아니면 제네바와 비텐베르크 사이에 있는 것이지 로마와 제네바, 로마와 취리히, 로마와 비텐베르크 사이에 있었던 것보다는 종교개혁 교회 사이에 중간점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이루어 나갔다라고 하는 주장인 것이죠. 바로 이러한 수정 이론을 혹자는 비아메디아와 관련된 패러다임의 전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주장이 더 우리에게 좋은 주장인지에 대한 가치 판단은 하기 이전에 이 주장들을 우리가 함께 잠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7세기 고교회주의자 그리고 19세기 앵글로 카톨릭이 잉글랜드 성공회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형성된 교회라기보다는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보편교회, 공교회로부터 이어져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주장하고자 했다는 점을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교회주의와 앵글로 카톨릭은 잉글랜드 성공회와 초기의 초대교회, 보편교회와의 연속성을 강조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연속성을 강조하려다 보면 어떤 면에서는 잉글랜드 성공회가 종교개혁 교회라고 하는 점을 평가절하하는 부분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이런 점을 디아메드 맥컬러크는 잉글랜드 종교개혁에 관한 신화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첫 번째 신화는 잉글랜드 종교개혁은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신화고, 두 번째는 일어났지만 계획적으로 일어나지는 않았고 우연히 발생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일어났지만 잉글랜드의 종교개혁은 미지근하게 냉담하게 일어났으며 그래서
가톨릭과 개신교의 중간을 걸어가는 방식으로 일어났지 완전한 종교개혁을 이루는 개혁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 제가 여러분과 나눈 내용에서 맥컬러흐는 잉글랜드에서 종교개혁은 분명하게 일어났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특별히 그는 가톨릭과 개신교의 중간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대륙 개신교의 칼빈과 루터의 사상과 아주 열정적으로 교류하면서 그 종교개혁의 사상들을 깊이 받아들이면서 일어났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유럽의 종교개혁을 받아들여서 교회를 쇄신하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성공의 특징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비아메디아라고 하는 것은 이 초기 잉글랜드 종교개혁에 기반하고 있다기보다는 17세기 고교회주의자 그리고 19세기의 앵글로 카톨릭 옥스퍼드 운동을 이끌었던 사람들의 신학적 교회론적인 그런 작업이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옥스퍼드 운동의 가장 유명한 인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존 헨리 뉴먼을 꼽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존 헨리 뉴먼은 비아메디아와 관련된 소책자를 많이 썼고, 그리고 개혁된 가톨릭이라고 하는 표현에 아주 큰 중요성을 부여한 옥스퍼드의 신학자입니다. 옥스퍼드 운동은 소책자를 통한 운동이라고 해서 소책자를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동의 정신을 널리 알리고자 했는데, 그 중에서 소책자 38번과 41번이 소위 비아메디아 넘버 1, 비아메디아 넘버 2로 알려진 소책자입니다. 여기에서 존 헨리 뉴먼은 성공회의 비아메디아는 잉글랜드 성공회가 바로 개혁주의자와 로마주의자 사이에 놓여 있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성공회는 개혁된 교회이지 프로테스탄트가 아니다. 엘리자베스 여왕과 제임스 왕 시절에 널리 퍼진 청교도의 정신은 감리교도들이 계승했으며, 반면에 잉글랜드의 성공회는 거룩한 교회, 보편교회의 정신을 계승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존 헨리 뉴먼이 이해하기로는 잉글랜드 성공회는 로마 가톨릭 교회보다 초대교회의 보편성에 더욱더 가까운, 더 가까이 있는 교회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잉글랜드 성공회는 로마 가톨릭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불필요한 교리들, 성서로서 입증될 수 없는 교리들, 전통 속에서 불합리하게 발생한 교리들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잉글랜드 성공회는 이러한 것들을 덜어낸 교회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초대교회의 보편성과 가깝다고 하는 것이죠. 헨리 뉴먼의 관심은 이렇게 잉글랜드 교회가 초대교회의 보편성, 초대교회의 가톨릭성에 얼마나 더 가까운지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었고, 이것을 밝혀내는 것이 옥스퍼드 운동 존 헨리 뉴먼의 가장 큰 관심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뉴먼에 의하면 잉글랜드는 타락 없는 가톨릭 교회고, 고대교회, 초대교회의 보편성의 가르침을 순수하게 보존하고 있는 그러한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존 헨리 뉴먼은 초대교회의 사상가들,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부들에 대한 사상의 선구자로서 알려져 있습니다. 존 헨리 뉴먼은 교부들의 사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설명하고 연구하고자 했고, 그래서 존 헨리 뉴먼은 교부들의 연구의 선구자로 알려져 있는데, 이 당시에 로마 가톨릭 교회에도 교부들을 존 헨리 뉴먼처럼 연구했던 사상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존 헨리 뉴먼의 교부학 연구는 후대 20세기에 프랑스 신학의 누벨 세올로지라고 하는 운동, 그리고 원천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리소스멍이라고 하는 신학 운동에도 아주 강한 인사이트를 준 연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헨리 뉴먼은 교부들에 대한 연구, 초대교회의 가톨릭성,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잉글랜드 성공회의 강한 연결성, 이것을 강조하고자 했죠. 그래서 잉글랜드 교회는 종교교회 개혁 교회보다는 제네바나 비텐베르크나 취리히보다는 로마에 더 가깝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뉴먼이 로마와 잉글랜드 성공회가 더 가깝다라고 하는 주장은 당시 19세기 영국 사회에서 굉장히
획기적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아주 도발적인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뉴먼이 잉글랜드 성공회에서 조금씩 그 입지가 좁아지기도 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죠. 뉴먼은 이러한 비아 메디아가 17세기의 고교회주의자들에서 보이기는 하지만 아직 완전한 체계로 자리 잡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을 했고, 뉴먼이 하고자 한 것은 비아 메디아의 정신을 잉글랜드 성공회 안에 하나의 교리로서, 하나의 살아 움직이는 원리로서 만들려고 하는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주 적극적인 의미로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체계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존 헨리 뉴먼의 관심사였던 것이죠. 이 뉴먼의 비아 메디아의 영향력은 매우 지대해서 맥컬러흐에 따르면 19세기 앵글로 카톨릭주의의 성장은 워낙 대단해서 당시 잉글랜드 성공회 그리고 잉글랜드 대학의 역사뿐만 아니라 잉글랜드 성공회에 많은 영향을 받은 전 세계 성공회에서도 일종의 이념적 혁명과 같은 역할을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뉴먼이 말한 앵글리칸 비아 메디아는 너무 매력적이어서 성공회 교단이 사실 이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적은 없지만, 그리고 심지어는 뉴먼 본인이 나중에 이것을 부정한 측면도 있지만, 이 비아 메디아에 대한 열정은 잉글랜드 성공회를 넘어서 전 세계 성공회에서 여전히 재생산되고 있는 아주 열정적인 원리다라고 하는 점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맥컬러흐와 같은 학자들이 이것의 중요성을 절하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맥컬러흐의 주장에 따르면 성공회의 정신은 역시 여러 가지 역사적인 부침이 있지만 천주교와 개신교 사이를 걷는 비아 메디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종교개혁적인 교회, 그리고 후대에 반복적으로 일어난 17세기와 19세기에 일어난 고교회 운동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자기 정체성을 아주 배타적인 방식의 개신교나 배타적인 방식의 가톨릭으로 규정하지 않고 이 두 개의 교회 전통이 역동적으로 관계하는 교회로 자신을 이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계 그리스도교에 전해준 성공회의 선물이고 성공회의 미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게 성공회 전통의 영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아 메디아가 초기 잉글랜드 종교개혁의 역사적인 산물이 아니라 후기의 신학적 산물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오히려 이러한 성공의 비아 메디아 정신을 올바로 이해하고 그것의 올바른 위치를 제대로 자리매김하게 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라고 맥컬러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비아 메디아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비아 메디아와 함께 성공회의 정신을, 특별히 초기 잉글랜드 종교개혁의 신학을 가장 잘 말해주고 있는 것이 39개 신앙 조항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39개 신앙 조항에 대한 영상으로 여러분과 함께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